자, 1월 16일 오후 5경기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또 이제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오후 4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월요일부터 다 먹었던 소리죠. 월, 화, 수 이렇게 오후를 다 먹어줬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현대캐피탈 승이었죠. 가장 편안하게 6경기들 중에 가장 편안하게 1순위가 들어온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랑 DB 경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이 경기는 패스를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 뭐 비벼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서 일단 SK 일반승 배당이 별로 메리트가 안 보여서요. 메리트가 없어서 일단 좀 패스를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보면 DB 프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5는 좀 너무 큰 것 같긴 해. 자, 가스공사 경기부터 제대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경기에서 결국 해먼즈가 나오냐 안 나오냐야.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이제 KT를 봤을 때도 그때 해먼즈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서 이제 해먼즈 있는 KT 쪽을 봤는데 한 오후 한 5시에 이제 기사가 났죠. 해먼즈가 출전 못 한다고. 근데 이번 경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발 뒤꿈치였나? 뭐 여기 부상이라고 하긴 하던데 이제 14일에 좀 16일 경기에는 출전 가능하다라고 송현진 KT 감독이 이야기를 일단 해놔서 일단은 조금 출전한다는 결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배당도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계속 KT 쪽으로 빠지고 있는 걸 보면 해먼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높은 것 같고 해먼즈가 출전한다면 아마 저는 해먼즈 있는 KT는 어떤 팀이랑 견주어봐도 어떤 팀이랑 견주어도 밀릴 구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하냐면 해먼즈가 이걸 진짜 KT 초반부터 조금 보신 분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해먼즈가 시즌 초반에는 허운이 있었죠. 상당히 이제 호흡이 좋지 않았습니다. 뭐 여기에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결국 해먼즈가 이제 크블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인데 허운이 부상당한 기간에 해먼즈가 1옵션으로 경험치도 많이 먹고 1옵션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줬죠. 그래서 제가 허운 복귀했을 때 시즌 초반이랑은 다르게 허운이 복귀했을 때 이제 허운이랑 해먼즈의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다. 해먼즈가 그동안에 크블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좋은 모습을 계속 혼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 초반이랑은 다르게 허운과 해먼즈의 호흡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해먼즈가 또 부상을 당한 그런 시점인데 결국 허운은 해먼즈가 있고 없고의 경기 풀어가는 스타일 자체가 엄청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경기 운영적으로 해먼즈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클 것이고 기본적으로 투맨 게임만 한다 해도 막을 수 있는 팀이 없다고 봐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해먼즈만 있다면은 KT는 충분히 이 연패도 쉽게 끊을 만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먼즈가 나온다면은 KT 프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BNK 썸이랑 삼성생명인데 둘 다 좋아하는 팀이죠. 삼성생명은 이제 좀 최근에도 1순위로 접근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좀 쉽게 20점 차로 이겼었죠. 제 기억으론 그런데 어, 사실 최근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삼성생명이
더 좋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배당 자체도 BNK 썸이 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생명이 정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이 정도인가 싶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뭐 상대 전적을 제가 봤는데 삼성생명이 좀 우세하다는 거. 정배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투율 차이가 좀 나요.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3점 야투율은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30%랑 31.5. 3점은 별로 차이 안 나죠. 근데 2점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2점이 BNK 스럽이 42%고 삼성생명이 48%예요. 6% 차이면 좀 큰 거거든, 형들. 그래서 이제 여타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뭐 물론 이제 그 뭐 이소희라던가 박희진이라던가 이제 주전 라인들이 좀 부상으로 나간 그런 측면들 그런 것도 있죠. 사실 BNK 썸은 지금 이 라인업적으로도 확실히 조금 공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 여타 이제 이런 이유들로 지금 삼성생명이 정배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야 되냐? 그럼 삼성생명을 갈까? 아니면 뭐 BNK 썸 플랜을 갈까? 결국 이거에 대한 문제잖아. 제가 느끼기에는 BNK 썸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 BNK 썸은 여전히 저는 공격 루트는 다양하다고 믿고 있어요. 이소희가 빠지고 박희진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충분히 공격 루트는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야투율이 좋다 보니까 득점적인 부분에서 밀릴 게 없거든. 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어, 이게 124.5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요능에서 이제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단 말을 진짜 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사람 중에 하나고 저번에도 이제 요능 오버가 좋아 보인다고 했었는데 그때도 오버가 나왔었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폼이 좋아요. 배윤이 이제 계속 골 밑에서 이제 힘든 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해랑 같은 경우에는 뭐 20득 가까이 해주면서 확실히 이제 공격에서의 가장 이제 아이코닉하고 중요한 선수죠. 뭐 키아나 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어, 득점적인 볼륨이 뭐 그렇게 좁진 않은데다가 뭐 야투율도 높죠.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라던가 뭐 나머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경기 대부분은 좀 쉽게 이기다 보니까 가비지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로테이션도 많이 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다른 팀들보다도 좀 더 안배가 되어 있다 라고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이 그 삼성생명의 높이가 높다 보니까 확실히 BNK 썸의 이제 골밑 공략 그래서 얼마나 이제 BNK 썸이 감당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승도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BNK 썸 입장에서 좀 암울할 만한 경기인 것 같긴 해. 어. BNK 썸 입장에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높이도 밀려. 그러면 골밑도 밀리는데 그렇다고 야투 싸움을 하기에는 삼성생명 야투율이 더 좋아. 응? 어떤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이길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이제 원정이라는 점이 조금 거슬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어쩌겠어. 원정이고 홈이고 간에 지금 경기 내적인 내용에서 퀄리티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준점이 많이 낮다고 봐요. 뭐 이번 시즌 요농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기준점이 저번 시즌보다도 낮거든. 왜냐면 이번 시즌이었으면 이 두 팀 붙었을 때 못해도 기준점을 130은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124.5밖에 안 줬잖아. 약간 연홍이 지금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경기가 오버가 안 나오면 뭐가 오버가 나올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득점이랑 삼성생명 승 두 개 뭐 나눠서 가실 분들은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비인기 썸도 수비적인 뭐 허용 그 실점 허용도 많은데다가 그 뭐야 삼성도 매한가지로 특전적인 화력이 좋은 상황이라 이 경기가 오버 안 나오면 조금 요놈은 진짜 오버를 아예 못 가는 수준이 돼버려. 근데 이런 경기는 오버로 한번 꺾어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삼생이랑 오버 이렇게 두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경기가 재밌을 것 같아. 손보랑 OK저축은행 경기가 난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제 이제 배구 분석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결과로 보여준 코멘트들을 조금 복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OK저축은행은 뭐라 했어요 형들? 송이채 자리 해결 안 되면 배팅 못한다. 근데 이 말을 계속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저 OK저축은행은 좀 암울합니다. 지금 이번 시즌 이제 라운드 시작하고 나서 형캐한테 셧아웃 당해 사마한테도 져버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형캐 2.5 마인도 갔었죠. 그다음에 뭐 언더도 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화재 이때는 삼성화재 승이 1순위였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옥금 반대를 주구장창 가고 있는 상황이죠. 옥금 반대를 주구장창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옥금이 어, 그 1세트 따는 지표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1세트에 대한 전적은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상쇄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KB 손해보험이 손보가 홈에서의 1세트 따는 지표가 더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손보가 홈에서 이제 형캐 제외하고는 따여본 적이 없거든. 한 5경기였나? 4승 1패야. 1세트 기준. 근데 그 하나가 형캐예요. 형캐는 자연재해라고 치고 형캐 제외하고는 안 따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OK저축은행이 1세트를 따야 이제 경기를 좀 해볼 만한데 첫 세트를 못 딴다면 사실 OK저축은행 입장에서 이기기가 많이 힘든 경기거든. 이기기가 많이 힘든 경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제 손보가 홈에서의 1세트 첫 세트 승률이 높네? 그 뭐야 형캐 상대 제외하면 100%네 승률이? 이렇게 봤을 때 OK저축은행이 이길 만한 구간이 뭐가 있을까? 응? 뭐가 있을까? 계속 범실 파티에 레오 나가고 나서 이제 OK저축은행의 어떤 레오 몰빵에서 조금 배구 스타일을 그 뭐야 오기노 감독이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과정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결과는 똑같이 안 좋고요. 그래서 나는 옥금 반대를 계속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대전제는 송이채 자리에 대한 해결을 아직도 못했으니까 바뀔 만한 선수도 아니고요. 송이채는 내가 임성진을 평가했던 거랑은 완전 다르죠. 임성진은 기대라도 있다. 송이채는 기대가 없습니다. 근데 일단 KB 손보 승은 무조건 좋아 보입니다. 그냥 옥금 반대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셈마, 이제 핸디, 그 다음에 언우버 이야기를 좀 하긴 해야겠죠. 이제 핸디랑 언오버 이야기를 좀 해야죠. 왜냐면 그게 또 배당이 높으니까는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좀 되게 그 이야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경기가 있어 배구에서 센말을 보는데 오버를 보는 상황이 있거든.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조금 그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센 말을 보는데 오버를 왜 보는 거야? 혹은 오버를 보는데 센 말을 왜 봐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센말을 보지만 오버까지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뭐겠어. 매 세트가 쉽게 끝날만 하지 않다는 거야. 왜? KB 손보가 강력하죠. 화력이 좋아요. 화력이 좋아요. 화력은 충분히 좋아. 근데 뭐가 문제냐? 리시브가 좋진 않아요. 매 경기, 매 세트 화력은 좋아서 꾸역꾸역 이겨. 근데 리시브가 안 좋고 수비가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뭐 오케이가 그걸 공략을 못할 만한 라인업도 아닌데다가 매 세트가 접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KB 손보가 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만 센 마보단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인다까지 말씀드릴게요. 4세트만 가면 오버가 나올 매치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183.5임 181.5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기는 4세트만 가도 오버가 충분히 나올 만한 경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당 대비 가장 안전한 건 오버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뭐 누가 이기든 간에 한 세트만 딴다면 오버 날 확률이 좀 많이 높으니까 매치업상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죠. 4세트 갔는데 오버 안 나왔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몇 세트가 접전일 양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버가 합리적이겠지 형들? 오케이? 그래서 근거를 듣고 근거가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면 손보가 화력이 세고 수비가 약하다는 그 간단한 설명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오버가 합리적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항상 근거를 들으시고 배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페퍼랑 흥국생명 경기 해봅시다. 마지막 경기인데 물 한 잔만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은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페퍼랑 흥국 경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페퍼를 리스펙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이제 페퍼는 강팀 반열에 올랐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 뭐 누가 반대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확실하게 강팀 반열에 올라왔다 생각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이 페퍼가 뭐 염어르엉인가 무식인가 그다음에 뭐 장이라든가 대부분 이제 나머지 여타 선수들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최소한 지금의 체급은 높은 게 확실하거든요. 지금의 체급은 현재 체급은 그렇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계속 눈으로 보고 있고 경기도 계속 보고 있잖아. 페퍼가 계속 현관 상대로도 이기고 여타 이제 다른 팀들 상대로도 이기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흥국이 뭐 그러니까 힘을 못 쓴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 힘을 못 쓴다는 아닌데 힘을 못 쓴다는 아닌데 뭐 김연경이야 이제 마테이코랑 해가지고 사실 뭐 그 지난 경기 흥국 생각해 보면은 걔네 김연경이랑 용병이 못 해준 경기는 아니야. 걔네가 못해서 못 이긴 경기가 아니고 이제 가장 큰 범위는 이고은이고 가장 큰 범위는 이고은 세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얘는 바뀔 것 같지가 않아서 별로 코멘트를 안 할게요. 이고은은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장윤주가 이제 파이프 공격이라던가 사실 그런 되게 힘이 좀 강하잖아. 근데 이 지난 경기에서도 좀 생각해 보면은 뭐 4세트 땄을 때도 이제 파이프 공격이 꽤나 좀 유효타로 들어갔었고 점수도 냈고. 근데 그걸 생각 정윤주였나 장윤주였나 맞나? 어쨌든 이름 성이 기억이 안 나네. 윤주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걔가 이제 파이프에서 막 때리고 하잖아. 근데 이번 경기는 사실 지난 한국이 그 뭐야 상대했던 팀들과 다르게 높이가 더 높아요. 높이가 더 높다 보니까 그 제가 좀 도공이랑 했었죠. 정윤주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도공이랑 했던 그 경기보다도 페퍼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훨씬 높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페퍼 역배 프렌 언더 볼게요. 저는 풀세트 안 간다고 봅니다. 누가 이기든 간에 좀 풀세트는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뭐 풀세트 안 갔을 때는 언더 나오길 좀 바라보면서 저득점까지 조금 접근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페퍼 프렌이 좀 더 끌리긴 하지만 저득점도 배당 고려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추천 받고 방송 마무리합시다.